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입니다. 오늘은 사주오행 중에서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주 공부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쉽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사주를 시작할 때는 제가 서울의 모 대학 그 앞에 이제 사주 카페를 이제 들어갔었죠. 그 전에 이제 사주를 좀 공부를 하긴 했는데 많이 좀 헤매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모 대학교에 앞에 이제 사주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선생을 모집한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사주 선생님이 한 다섯인가 한 일곱 이 정도의 사주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제 점성학을 했고, 한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당사주를 했고, 세 번째 분은 이게 사주 심리를 했죠. 그리고 네 번째 이분은 자평을 했습니다. 자평진전 평주 이렇게 했죠. 자평진전 뭐 이렇게 했죠. 각기 좀 특징이 사람들이 약간 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뭐랬냐, 저는 원래 그때 무기가 저는 관상이었어요. 저는 이제 관상을 딱 보고 전체를 다 이제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냥 일부만 얘기할 때도 있고, 근데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이제 시작을 했죠. 지금 이 중에서 지금도 이 사주 심리로 해서 돈을 아주 잘 버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참 다 사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뭐라고 비평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저희가 놀란 건 뭐냐면 이 자평지전 평주를 이루한 이분인데, 이분은 오로지 그냥 격국을 통해서 모든 걸 이야기를 잘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평진전 평주를 통째로 외웠어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어떤 내용이 있음 이렇게 딱 외울 정도로, 이분은 그 서울의 모 대학교 법대 중퇴한 분이었어요. 참 똑똑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똑똑해요. 외울 정도로 이렇게 각기 하셨는데, 이제 이걸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자평지전 평주. 이게 생극제화로 이걸 하는 건데, 통변 잘 한 것 같기도 하고, 잘 했습니다. 심리 이분도 계시긴 했지만 좀 그랬죠. 근데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육친 위주냐, 신살 위주냐, 이 개념, 그다음에 오행 위주냐, 이 개념, 물 놓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자평을 하는 친구는 신살하지 마라. 자평하는 친구는 신살하지 마라. 오로지 경만 따져요. 딱 경만. 심리하는 사람은 사주 심리를 얘기해. 심리를
근데 지금 성공했어요. 지금도 성공했어요. 참.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뭐니 뭐니 해도 오행이 먼저입니다. 오행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육친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뭐 격을 따지든 뭐 이렇게 따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신사를 보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잘못 이렇게 하다 보면 오행의 깊이는 벗어나서 어떤 걸 뭐냐면 육친적인 개념, 그걸 통해서 심리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좀 부족해요. 그럼 격구 갖고 하는 자평은 이건 좋냐? 이것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 제가 이제 지금 달아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세한 거, 이렇게 이런 걸 찝을 때는 오행의 기준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오행, 육친, 격, 신산 이 부분을 분명히 잘 해야 돼요. 최근에는 또 이제 뭐라 그러네, 물상론이 지금 되고 있죠. 일부에서는 물상론. 근데 이제 이 기본은 다 뭐냐면 오행이 우선입니다. 오행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 속에서, 그 상태 속에서 육친도 봐야 되고, 그 상태 속에서 격국도 봐야 되고, 그 상태 속에서 심리도 보고, 뭐 이렇게 해야 그 이제 답이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신미, 을미, 병인,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뭐냐, 제격 내지는 해매미, 제격, 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가 하면 경금에 뭐 재가 있으니까, 비겁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겁제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부드럽더라요. 뭐냐, 미월이다. 그러면 뜨겁다. 이 일종의 물상인데 뜨겁다.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사막에 경금을 뭐로 봤냐면 탱크다. 사막의 탱크다. 당신은 사막의 탱크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이때는 오로지 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탱크로 어떤 형태라든냐, 홀로 걸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감동을 하고 더 잘 느끼더라요. 당신 제격이니까, 내지는 넌 뭐 돈 욕심 뭐 이런 개념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사막의 탱크인데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일종의 이제 물상론이 되는 건데, 필요한 게 뭐다? 그럼 수다. 사막에서 필요한 게 뭐냐? 수다. 수면 뭐냐? 수가 있어야 이 사주는 산다. 사주에 수가 올 때가 언제냐? 이렇게 단순히 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것은 그 기본이 중요하더라,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갑을목을 했어요. 오늘은 병정, 병화, 정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병정, 화다요. 화, 불이다. 불이 어떠냐? 불, 화. 화는 봄과 가을 불은 봄불하고 가을 불은 어떠냐? 꽃 피게 하고 봄이니까 가을 불은 수확을 하게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봄불은 보통 한번 불이 나면 봄불은 확 번집니다. 확 옮겨 붙는다. 옮겨 붙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봄불은 바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봄불은. 그 다음에 여름불은 어떠냐? 여름불은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또 더우니까 뭐야?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이나 4월 달이다. 5월에 4월 달인데 이때는 뭐야? 뜨거운 불인데 거기다 화일광까지 되면 건강이 문제가 생기겠지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름불은 뜨거운 불이니까 뭔가를 익히게 한다. 그래서 여름생이다, 여름불이다 라고 했을 때 뭐야? 음식점을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불이라는 개념 자체는 뭔가 보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확.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면 정상, 하나, 두 개는 정상, 세 개면 이상, 네 개면 정신병자 이렇게.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냐? 너무 밝으니까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불이 좀 많다라고 하면 보여요. 그냥 사이코 또는 무속인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불은 여름의 불이다. 환대 여름불이다. 여름엔 뭐가 많냐면 이게 그 싹이라 그러나 이게 싹들이 무성하게 자라니까 화일주인데 여름입니다. 그럼 뭐냐? 자식의 애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봄불은 어떠냐? 아까 이제 옮겨 심는다고 했으니까 옮겨 심는다. 바쁘다 그래서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면 가을불은 이렇게 가을불은 어떨까요? 가을은 뭐냐면 무언가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익혀야 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익혀야 된다. 그럼 뭐냐면 남에게 정을 잘 베푼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에게 정을 잘 베푼다. 그럼 겨울불은 뭐예요? 겨울불은 어떠냐? 겨울불은
추운데 따뜻함을 주니까 겨울불은 건강하게 한다. 몸을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이라는 개념 자체는 성격이 어떻게 한다? 불이 좀 강하면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순간 뭐야? 욱할 수도 있다. 욱할 수도 있다. 누가? 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불이 많이 있다, 사주에.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가 빨리 쉬어진다. 왜요? 라고 하면, 머리는 뭐냐면 통념적으로 목으로 봐요. 그렇다고 하면 화가 많으면 확 탄다요. 그래서 뭐가 남는다? 재가 남는다. 그래서 머리가 남보다 빠르게 쉬어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불이라는 거는 또 이런 거 있어요. 빨리 일을 빨리 벌리고, 빨리 확 벌리고, 확 시작하고, 급하게 시작하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불이 또 많이 강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심혈관이 문제가 되고, 신경성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많다. 또는 형제간에 우애가 잦고 집안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이 많은 패턴의 사람들이 이런 역학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왜? 잘 보이니까. 잘 보인다. 뭐 그냥 흔하게 잘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에 대한 기운이 강하면 보통 얼굴이 붉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리고 화에 대한 기질이 강하면 광대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광대가 쭉 나올 수 있고, 입이 두툼해질 수 있다.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화가 좀 강한 분들의 얼굴 특성이 땅구멍이라 그러네. 땅구멍. 이게 좀 굵다 그러나 크다 그러나 땅구멍이 좀 큽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도 좀 뭐냐 크고 꿈벅꿈벅이라 그러나 좀 눈이 좀 큼지막하게 좀 꿈벅꿈벅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화가 좀 강한 분들은 깊은 머리는 없지만 순간적인 어떤 머리는 센스는 상당히 강합니다. 센스가 빠르죠. 그리고 화라는 자체가 이게 빛난다 확 이렇게 해서 약간의 푼숙기가 있어요. 약간 푼숙기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화의 대표적인 글자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뭐가 있더라? 병화 있습니다. 병화. 넘겨보고 병화 있습니다. 병화.
평화. 평화 이렇게 쓰는단 말이에요. 평화. 평화를 이렇게 쓰는데, 평화. 이게 평화는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뒀다. 사람을 이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라는 글자는 뭐냐? 사람을 거느린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사람을 어떻게 한다? 여기 가두니까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을 가두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사람들을 이끌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화가 이거죠. 정화. 이건 다 아시겠지만 이건 뭐야? 열,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병화 자체는 이건 뭐냐 그러면 또 태양 이렇게도 얘기하죠. 정화 자체는 이게 정화 자체가 외롭다 이렇게. 그리고 정화 자체는 달이다. 정화 자체를 뭐냐면 촛불이다 이렇게. 촛불이다 이렇게 되죠. 정화일주들이 좀 외로움을 많이 타죠. 정화일주들이. 그리고 병화는 신금을 따라가는데 정화는 임수를 따라가요. 그래서 정화 자체는 약간은 뭐야? 바람기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바람기가 좀 있다. 그리고 병화 자체가 좀 화려함을 좋아해요. 병화 자체는 화려한 것을 좀 좋아한다. 남들의 눈에 띄는 것을 조금 좀 유도한다. 약간 특이한 옷을 입죠. 생전 뭐 이상한 도포 같은 거, 생전 처음 보는 거, 이런 걸 좀 즐기는 패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병화 자체가 뭐냐면 솔직 담백하고 약간 실속이 없고 일을 처리하는 데 뭐야? 능란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화는 조금 약간 덜렁기가 있어가지고 침착함이 부족하고 변덕심이 있어요. 화라는 자체가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좀 강하다 이거지. 그리고 병화가 있으면 장남이나 장녀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화입니다. 정화 볼 수가 있죠. 정화입니다. 정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정화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정화를 우리가 달 이렇게 달. 정화는 이게 불이니까 양이지만 어떤 성격이냐? 음의 기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음의 기질이다. 정화는 그래서 달 또는 화로도 됩니다. 화로, 난로, 화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정화는 어둠을 밝게 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난다라는 뜻에서 내면적으로 예술적 기질이 강하다, 재능이 풍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모와 의복이 단정하고 타인에게 사랑과 호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약간은 주체성, 주책이라는 주책이 있고 주책이 있다. 그리고 뭐 병정화 다 똑같지만 정화 같은 경우는 특히 뭐가 있어야 돼? 종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정화대원에 이혼을 잘합니다. 속된 말로 이런 거잖아요. 정화, 그냥 혼자 살겠다. 이게. 정화가 어떤 뜻이니까 외롭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화대원은 보통 이혼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 2, 3월 달에 1, 2, 3월 달에는 불은 1, 2, 3월 달 온기를 줘야 되는 형태고 뭐 이런데 어떤 새싹에 대해서 무언가를 자라게 한다라고 해야죠. 1, 2, 3월 달 불은 교수, 선생님 이런 거 유도하면 좋다. 그 다음에 4, 5, 6 불이다. 병정하다, 이제 불이다 이럴 경우는 자기 기질대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7, 8, 9월 달에 불은 7, 8 보통 잘 사는데 자주 피곤하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 11월, 12월 달 불은 열이니까 추울 때 열이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 또는 그 겨울불은 뭐냐면 남을 지배하려는 기질이 강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일간으로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계절적인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이렇게 화가 이렇게 강하면 우리가 이제 조후라고 그러죠. 조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계절을 잘 봐야 됩니다. 가을 겨울에 화가 강하고 화다 이건 유리하겠죠. 근데 병정화인데 아니면 화가 강한 상태 속에서의 인묘진 4, 5, 미월은 좋다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조우가 깨지면 일이 더뎌져요. 더뎌지고 자꾸 장애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특성과 그 어떤 계절적인 패턴과 이거를 잘 조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병정 그리고 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인 구성학입니다.